네, 다음은 부가현 3구역 재개발하고 과성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현 3구역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서대문구 재개발 정책의 일관성하고는 좀 별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이제 신통 개발이라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왕시장 쪽은 뭐 주민들은 아직 사실 준비가 좀 제가 보기엔 덜 된 것 같은데 구청이 나서서 막 설계 공모를 먼저 실시하고 그 설계 공모액이 한 100억 원이 넘던데 아무튼 실시하고 설계 용역도 우리 예산으로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할 정도로 막 서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해제된 난가자 2동 337번지 일대도 서울시가 직권 해제할 만큼 서대문구청이 막 무리스러울 만큼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부가현 3구역의 경우 비교적 절차적으로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이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고 재연장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가현 3구역에는 전체 조합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 사업이 3조 6천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된 것은 2019년도에 조합장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 되기 직전에 바로 1-2구역의 조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이전고시가 나니까 청산인으로 있다가 3구역 조합장 그 선거 등록 하루 전에 1-2구역 조합에 청산인을 스스로 사표를 내고 거기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살지도 않고 거기에 집을 무허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조합장이 되면 2년 6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을 다 완성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구청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되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를 찍어주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사람이 6년 동안 제가 보기에 해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 와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했을 때 저희 쪽에서 그 내용이 하자가 있어서 12차례 시정 공고를 했습니다. 12차례.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7건을 서대문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심지어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거는 5천만 원 미만에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도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1-2구역에서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거래했던 그 온양이라고 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교체해가지고 거기에 200억 가까운 계약을 그동안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5천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뭔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액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규모를 특정하지 않는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22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2억짜리도. 그런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그거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행안부에 지금 국토부에 법 개정을 지금 요구해서 지금 안을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조합장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배임 행위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일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합원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정시키고 나서 그 조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쪽에 서류 내면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게 저희 구청 일이 아니고, 이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하나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인가 낸 이후에 왜 오래 걸리느냐,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650필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 인가 내고 사업 승인 났을 때 2015년에 났는데 그 이후에 12,100만 정도가 추가로 매입돼 가지고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추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게 용도 폐지된 정비 기반 시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 점검을 끝내야 됩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우리한테 냈던 소리를 다시 저희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답변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받고 있는데 절차가 끝나지 않은 데에 들어서 빨리 안 해준다고 얘기하고 구청 앞에 가서 시위하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6만 원씩 일당 주고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시위하면서 동원비 3만 원, 6만 원 주는 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개인 감정이 속상하시겠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 국공유지 문제는 거기서 이미 다 끝났고 또 물론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아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까 그 수사 의뢰했던 것들은 네.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고요? 한 건만 지금 송치했고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5천만 원짜리까지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22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하고 우리가 문제 얘기하니까 다시 총회 열어가지고 그 뒤늦게 추인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구청장님 말씀대로 조합장에 사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합장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네. 그것을 그 조합장에 대한 어떤 뭐 잘못됐다 혹은 막 이런 어떤 확신으로 구청장님 확신으로 수천 명의 재산권을 담보로 수천 명의 재산권이 걸린 이 사업 네.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 그게 너무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라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아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했더니 무혐의 처리 났다면서요? 아니 수사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나가서 했던 거는 작년에 이미 했던 것이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서 수사를 같이 생활하면서 비리를 이제 고발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참에 것입니다. 바로 잡으시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아마 다른 조합들이 지금까지 그래해 왔듯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전체 큰 그림, 이 다른 곳에서 이 개발 사업은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하고 빨리 도와주기도 하고 전례 없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용역까지 해주려고 하고, 원래 그거는 조합에서 해야 될 건데 아니 우리가 그거는 의원님이 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오신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용을 의원님이 이제 전문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의원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정도로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그러니까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조합장에 대한 어떤 문제와 이 별개입니다. 사업계는 별개로 해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지금 절차적으로 뚝 밟아가 있는데, 추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 것이 뭐가 화제가 있는지 서울시에서도 용도 폐지된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 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기획 변경 계획을 뭐 연장이 1월까지인데 그러면 여기는 언제 언제 되겠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신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1차 기관은 도과했습니다. 그 2차 기관 도과했지만
저희는 지금 7월인가 8월에 신청했죠. 그래서 1차 연장했고 또 2차 재연장해서 내년 1월까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필지가 또 650필지 되는 필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480필지 가까운 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쪽 조합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다 그러면 1월 20일경이나 2월 달경이면 제가 보기에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보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1월에도 없습니다. 또 사업 변경 인가가 없이 또 뭔가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참 아까 그 현 조합장이 거기 살지 않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주민등록상 그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그거는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그거는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조합장이 거기 살지 않으면 조합장 자격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발하고 그 사업 부지 내에서 조합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안 살고 처리하면 있어요. 되지. 왜 거기에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살지 아니, 않으면 조합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를 꼼수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1-2구에 있는 그 신촌 프로조에 살고 있어요. 원래 또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거네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고발을 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 그 조합장의 그 주민등록 거주 문제와 거기 동장이 일찍 퇴임하는 거나 네. 거기 팀장이 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자진해서 보직 변경을 받은 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관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정 동장은 지금 이미 동장으로서 근무하고 퇴직 1년 전에 본인이 원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네. 그런 것도 두 분 다 네. 원해 그런데 네. 일부 소문이 돌고 있기로는 네. 구청장님께서 그 조합장에 대해서 문제가 워낙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네. 거기 살지 않고 있다 막 그러니까 거기 동장이나 그 팀장이 거기를 떠난 이유는 네. 그만둔 이유는 거기 조합장이 거기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네. 어떻게 좀 확보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것에 그런 지시한 적 없고요. 예, 문제는 힘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조합장 문제를 얘기하니까. 아니 조합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하고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분이 이제 퇴직할 때가 됐으니까 1년 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신청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옆에서 다 보고 있고 거기 1층에 저 택배 하시는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거 살고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이 신촌 푸르지오예요. 거기 생활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동네 주민들이. 근데 그거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강변하면 그건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정도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지금까지 안 난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지금 저희가 다 이미 조사를 이제 거의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답변을 해오게 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릴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조합장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감정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네, 계속 현재 조합장은 그러니까 리베이트도 많이 받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가 3조 6천억인데 4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조합원들 이익을 그러니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개발 사업에 다른 곳처럼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좀 특이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부가현 상구역처럼 이렇게 비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 뭐, 아마 내막을 다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놀랄 겁니다. 네, 예. 네, 그 2024년 6월 8일에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해임 총회를 했어요. 네, 해임 총회를 했는데 구청에서 했네요. 네, 네, 했는데 이게 결국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용이 됐죠. 예, 조합 네. 뭐 조합장 등등 뭐 이렇게 임원들을 해임을 총회해서 거기서 해임이 됐는데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참석자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오차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해임 총회가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조합에서 판단해서 이제 법적 다툼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또 이제 그 비대위에서 해임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선임 총회도 또 승인을 해줬잖아요. 승인을 해주고 그거 선임 총회도 구청에서 열도록 해줬죠. 의원님이 조금 내막을 좀 자세히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조합장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럼 임기를 정했던 것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른 일반 대의원들도 자기 조합장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기 앞두고 있을 때 그쪽 내부에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사람을 조합장을 뽑을 테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조합 측에서. 그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니까 구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전부 다 해촉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총회에서 그냥 연임시키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을 연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구청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분들 일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쉬운 5군데 사업 현장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뭐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비대위 거기 내부에서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거기서 해임총회 하는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구청 강당을 빌려주는 거는 시간적으로 강당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게 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내가 보기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받았지 그걸 저희가 일부러 거기다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비대위의 그 조합장 등 해임 총회가 불법으로 8년 돼서 무효가 됐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새로운 조합장 등을 뽑는 저 선임 총회도 또 구청에서 열렸고 막 이러니까 좀 아무튼 이 조합장에 대한 어떤 네.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게 감정이 관여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청장님이 이제 뭐 안타깝겠지만 수사 당국이 이제 무혐의라고 종결한 것도 또 수사 의뢰하고 또 뭐 법적으로 수사 의뢰한 게 아니고 법 개정을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비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사업장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음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미비된 사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조합장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감정하고 공무를 집행하면서 해야 될 자세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설명 과정에서 마치 감정에 개입된 것처럼 들으셨다면 그건 오해이시고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마치 저희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2019년에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다 끝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6년 동안 해놓은 것이 없으면서 6년 동안이나 해놓은 것이 없으면서 저희한테 지금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 지금 인가 안 했다고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6년 동안 안 했던 못했던 그런 일을 저희한테 전가하는 그런 모양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조합장을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제가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서 별로 탐탁치는 않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나 서대문구의 기존 기조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조합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런 마인드를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